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정행위 효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쟁점인 선결 문제에 관한 쟁점들 기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꼭 다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선결 문제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먼저 보시고요. 하자가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선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행위 하자가 취소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일단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의 부의는 불가능하고요. 반면에 위법성은 선결 문제로서 민사나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인 부당이득 사유, 과세처분의 하자,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서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민사법원에서 먼저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형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무면허 운전해서 형사법원으로 간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공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관리처분 무효소송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 관리처분 계획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민사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서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 무효니까요.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선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며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거 불가쟁력과 기판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서요. 이거 우리 바로 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고요. 모의고사 3회차 4번 문제를 보시면 되고 변시 모의시험 19년도 2회차 33번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불가쟁력은 형식적 확정력이죠. 그래서 불복기간이 경과되면 당사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어떤 기간이 지나서 당사자가 어떤 효력을 다툴 만한 어떤 조건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판력은 뭐냐면 실질적 확정력입니다.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당사자 모두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되는 건데 지문이 앞서 보셨던 그 모의고사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혼합해서 써서 이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기초가 된 법률적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불복 경과가 아니라 기판력이 발생했을 때, 즉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당사자 또는 법원 이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나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기판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기판력과 불가능력을 구분하는 문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 취소의 한계 부분입니다.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이 나중에 이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직권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처분 자체는 어때요? 불이익처분이죠. 그쵸? 나한테 세금 내라는 거니까 나한테 국민의 입장에서 불리한 처분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직권 취소했어요. 그럼 저한테, 국민에게 뭐예요? 수익적 처분이죠. 그쵸? 자, 그러면 불이익한 처분을 이후에 취소한 거니까 수익적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는 되풀이해서 과세처분을 하거나 이 직권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하거나 취소의 취소죠. 그럼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효과가 다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익적 효과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권 취소에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직권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취소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 스스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쟁송 취소랑 구분됩니다. 국민이나 또는 어떤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청에 요구해서 취소하는 게 쟁송 취소라면, 행정청이 스스로 본인이 당사자 그 행정청이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겁니다. 처분청 또는 감독청이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처분청이 직접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까지 넓게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직권 취소에서 어떠한 경우에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침익적 처분이 있고 나면요, 그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은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취소권에 대한 제한이 적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취소 처분이 되면 결국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침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위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어떤 기대 또는 신뢰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교 형량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수익적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결국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침익적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전이나 현물을 급부해주는 경우, 그리고 귀하하거나 공무원 임명처럼 포괄적인 신분을 설정해주는 행위, 또는 당선인 결정이나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처럼 불가변력이 발생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취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뢰가 조금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고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관계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조금 적은 경우, 신뢰의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직권 취소인 경우에도 침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직권 취소인 경우에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가 하자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고 거기에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거 원래 취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행정처분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취소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는요,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게 취소사유가 있으니까 원행정처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원행정 처분이 침익적 처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침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이 침익적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은 이 침익적 처분을 취소한 게 수익적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되돌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침익적 효력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소생하려면 원행정 처분을 행정청이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자 있는 취소의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나 취소 사유 중에서도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그냥 원행적 처분을 그대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침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한 것을 다시 이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다시 침익적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과세관청이 스스로 한 처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당연히 처분청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동일 과세처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는요. 취소 처분의 취소입니다. 이거 앞서 모의고사 3에서 겸시 모의시험 19회차 2회 19년도 2회차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건과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례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먼저 영업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행정 쟁송이 이루어지고요. 쟁송을 통해서 취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점 영업주가 영업허가 취소된 그 사이에 영업행위를 했죠. 그렇죠? 만약에 쟁송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 갑은 무면허 영업을 한 게 맞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쟁송을 통해서 취소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쟁송 취소를 통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던 대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소급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이 기간 동안 한 행위가 무면허 영업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원래 이렇게 소급표가 발생함으로써 원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복종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허가가 장래를 향한 효력만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보아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이제 물론 취소가 있기 전이었겠죠. 그쵸? 자, 이러한 기간 동안 한 갑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운전면허에 관한 취소 처분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성결 문제는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자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당해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하자의 유형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 모두 다 이제 후행법원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청의 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민사나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행정행위의 효력이 취소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위법성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의 위법성을 행정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지만 민사나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고 위법성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나 형사법원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원고가 행정법원에 국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이 있다. 즉 취소 사유가 위법성이 아니고 효력의 하자가 있다라고 보아서 취소 사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사법원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안을 보시고 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셔야 됩니다. 효력면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지만, 즉 효력 유무가 판단이 되어야지만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취소 사유이면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판단을 행정법원의 판단 없이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민사법원의 판단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걸 구성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꾸 보시다 보면 사실은 나오는 판례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익숙해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고가 행정법원의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시정명령에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형사법원의 주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시정명령이 위법함이
재판에 전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주택법 위반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이 시정명령이 적법해야지만 이제 이것이 형사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은 공사 중지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되는 위법 사유에 관한 것이고요. 무효임을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임을 전제로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취소 사유이고 위법성에 관한 것은 행정법원이나 민사나 형사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전제하시고 이 문제를 읽으셔야 되는데요. 자,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중지 명령이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 위법 여부가 범죄 성립의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리고 난 뒤에 행정법원은 시정명령이 형사법원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 또는 위법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무죄나 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을이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을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이 적법해야 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한 말은 형사법원이 한 말입니다. 형사법원이 뭐라고 했어요?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이죠. 그쵸? 공사중지 명령이 우리 법원은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행사법원이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3번 문제는 형의 신분증을 빌려서 운전한 당사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피고인은 형의 신분증을 빌려서 적법하게 운전면허 시험을 받고 그리고 행정청으로부터 그 시험에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는 바로 당연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행정청이 발령한 이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게 무효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법원에 이제 연령이 미달됐으니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럼 행사법원으로서는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무면허 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소지한 이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효력 유무에 관한 것이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효력 유무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선결 판단,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즉 이 취소 여부가 행정법원에서 판단되지 않는 한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 행위를 무면허 운전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사법원으로서는 일단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서 무면허 운전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으로 가겠습니다. 리을번은요, 건물 철거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철거 명령으로 인하여 결국은 대집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민사법원에다가 당사자가 내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그리고 대집행이 결국은 위법하다. 철거 명령이 주요 대상이었는데요. 이것이 위법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배상, 민사법원에서는 국가배상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된 철거 명령의 효력이 문제인지 위법성이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자,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배상의 전제 요건이 뭐였어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거명령 행위가 위법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취소 사유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의 문제이고 특별하게 이게 무효라는 전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철거명령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국가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취소 사유이고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것이고 민사법원에서 판단하기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성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원은 철거명령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전제하시고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갑이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집행 실행행위에 대한 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결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8번 문제에서도 성결 문제가 나왔고요. 행정행위 효력에서 나오는 성결 문제의 유형은 사실 이루어진 판례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건에서 우리 형사법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효력 유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결 판결이 불가능하다. 앞서 보신 문제 7번의 디귿 지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시정명령을 행정청이 내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매수자에 대한 토지 원상 회복 명령인데요. 자,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형사법원에서 시정명령 이행 위반죄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행정행위는 특별히 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에 관한 판단인지 위법성에 관한 판단인지를 보시는데요. 시정명령의 위법성이 있는지를 전제로 해서 그것이 위법하다면 형사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고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면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겠죠. 적법하다면.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위법성에 관한 것은 행사법원에서 성결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단으로 들어가시면요.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형사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가 범죄 성립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형사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앞쪽에서 추론을 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시정명령이 여기서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위법하다고 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판례에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요. 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에 규정된 조치명령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위법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계고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국가배상 판결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국가배상에 관한 계고 처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고 처분 국가배상 위법성 판결이기 때문에 성결 판단 가능하다. 이거 앞서 배운 7번의 리을에 나온 판례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네, 성결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5번 지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에 관한 부당이득 사건인데요. 여기 앞서 보셨던 문제 7번의 기억 지문과 동일한 판결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 민사법원이 성결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단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또는 쟁송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민사법원에서 성결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공무원의 전출에 관한 동의인데요. 갑이라는 공무원은 전출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지가 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출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징계 명령을 받았죠. 그쵸? 자, 그래서 3개월의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당의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법 규정도 동의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을 해석했을 때 동의는 받는 것이 반드시 이제 당의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내려진 전출명령은 위법하죠. 그쵸? 근데 이것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전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취소되지는 않은 거죠. 그 사이에 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공정력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게 행정처분이죠. 자, 이것이 위법하지만 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출명령이 일단 내려지면 어때야 돼요? 공정력 때문에 공무원이 이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그쵸? 물론 이것이 취소되고 나면 다시 소급해서 따라야 될 의무가 사라지긴 하지만 취소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쵸?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따르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을 무조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은 취소되기 전에 이제 이 징계까지 했어요. 근데 징계를 할 때 아예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력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일탈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 판례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증액과 감액 경정 처분이 나왔는데요. 자, 이건 조세부가 처분해도 사실은 처분성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처분이 있었는데요. 국가가 나에게 소득세 부과처분을 100만 원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처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국가는 처분청으로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1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처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액 경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잘못 계산해서 50만 원만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처분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액 경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법원은 이 처분이 증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를 다투어서 이 처분을 무효나 취소를 하거나 또는 감액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당사자 입장에서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후행 처분을 다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사실 이렇게 비를 다툰다면 이제 행정소송 기간도 훨씬 더 이제 당연히 비가 후행 처분이니까 유리하기 때문에 증액 처분을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비가 더 유리한 처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를 다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원처분을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처분인 경우와 감액 처분인 경우에 소송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감액 처분인 경우에는 당초 처분인 A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요. 증액 처분인 경우에는 이제 후행 처분인 B를 소송의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요걸 전제로 했을 때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요. B 같은 경우는 결국은 증액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B가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A에게 있었던 어떠한 처분은 결국 처분상의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A 절차상 하자를 별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은 B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여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B 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옳은 지문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 자체의 법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질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행정행위 하자 중에 주체상 하자, 내용상 하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부 위임을 받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요. 무권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취득세에 대한 압류 처분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울산시장 사건인데요. 시장에게 이제 시장에게 위임이 됐는데 시장이 처분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시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내린 위임은 내부 위임에 불과한데 구청장이 시장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하자의 치유에 관한 건데 하자의 치유와 결합해서 나왔는데요. 자, 내용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에다가 그 납세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한 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불복 여부 및 결정, 그리고 불복 여부의 결정, 그리고 불복 신청에 있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치유를 인정한 것이지 원칙적으로 치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원래는 내용상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것이 명백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형식상 하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필요적 문서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 이것을 문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소방시설 점검을 했고 이제 불량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시정보완에 대해서 문서로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행정청이 구두로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소방법상 이러한 시정보완 명령은 당사자에게 침입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 명령은 경미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인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이나 납세 독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서운 취소 사건인데요. 서운 취소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고 2013두 판결입니다. 자, 굉장히 통치행위론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어떤 그 피고 적격에 관한 문제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서운을 이제 받았는데요. 서운을 누가 받았냐? 망인이 받았죠. 그쵸? 자, 독립유공자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후손이 소송을 제기해서 서운이 취소된 것을 취소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 서운 취소의 취소권자가 원래는 서운을 수여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취소권자도 대통령이어야 된다라는 게 원고의 주장이었는데, 우리 법원은 지금 서운을 취소한 사람이 이제 국가보훈처장이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통지 자체는 비록 국가보훈처장이 했지만 통지만으로도 그 서운 취소의 처분의 주체가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라고 보아서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에 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틀린 지문으로 보았습니다. 네. 서운 취소 사건을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반일운동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서훈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수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반민족 행위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친일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행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분들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초반에는 주로 민족 운동을 했고 독립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30년대 4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탄압이 심해졌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친일 운동을 하신 경력이 드러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서운을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서운을 취소를 했는데 행위의 어떤 취소의 피고는 대통령이었는데 실제로 행위를 한 것은 국가보훈처장이었습니다. 통지를 한 것은요. 자, 이에 대해서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유족의 지위도 문제가 됐는데요. 유족은 서운을 수여받은 사람이 아니죠. 서운을 수여받은 사람은 망인입니다. 그리고 서운 수여로 인해서 사실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유족에 해당하겠죠. 자, 이 유족은 망인들의 어떤 명예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족급여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서운 취소에 취소를 해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요, 서운의 성격입니다. 저 서운이라는 것은 일신전속적 성격, 우리 공권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족은 서운을 수여받는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다만 망인을 대신하여 사실행위로서 훈장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라고 봤습니다. 결국 서운은 매우 일신전속적인 수여 행위이기 때문에 서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망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운 취소에 대한 통지는 누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법원은 서운 취소는 유족에 대한 통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망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성격인데 망인에게 전달되는 건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요.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될 때 행정행위의 효력이 성립하여 발생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쟁점은 통치행위에 관한 쟁점입니다. 서운을 수여하는 것은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이제 결단을 한다. 따라서 서운을 수여받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왜 서운을 수여받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법심사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통치행위는 사법부 자제설이니까요. 자, 그런데 서운을 취소하는 것은요, 유족의 입장에서 서운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서운을 수여받은 것은 수익적 처분인데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다툴 만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피고 적격도 문제가 됐습니다. 서운을 수여하는 자는 대통령인데요. 서운을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서운 취소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해야 되고요. 정당한 피고가 대통령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취소소송에서는요. 자,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정당한 피고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운 취소의 통지권자, 그런데 요 피고 적격과 조금 상충되는 판단인데요. 서운 취소의 통지권자가 누구냐? 통지를 하는 권자죠. 그렇죠? 실제로 서운 취소를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이제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행위는 유족한테 통지하는 걸로 이루어졌겠죠. 자, 그런데 효력은 이때 발생한다고 우리 법원이 봤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서운 취소의 피고 적격은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서운을 통지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이 통지한 이 통지 행위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나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원고 측에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국가보훈처장이 한 서운 취소 행위는 처분이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졌고 이 통지는 서운 취소 처분의 주체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보아서 그 형식은 국가보훈처장이 통지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한 것과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행위 자체를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요거 두 가지가 사실 조금 상충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서운 취소를 해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임을 명시를 했고, 다만 서운 취소에 대한 통지를 국가보훈처장이 하더라도 하자 없는 행정행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판례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행정법 학자들 간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비판 의견도 상당히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서운을 취소할 때 그 사유가 문제가 됐습니다. 서운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 서운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요, 이 분들이 지금 서운이 취소된 대부분의 분들이 일제시대 초기에는 항일운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후반에는 실제로 이제 친일 행적을 한 것이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쵸? 자, 이러한 경우에 이 행위가 거짓이냐? 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진실입니다. 이 부분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요. 법령에서 사실 거짓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했는데 서운 공적 기록을 일부분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내용상 서운 공적이 거짓의 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서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